도핑에 걸리지 않는 물질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은 보충제는 크레아틴입니다. 크레아틴이 뭐냐고요? 근육 운동의 에너지를 만드는데 필요한 화합물입니다. ATP라는 게 있는데 이게 ADP랑 인산으로 분해될 때 발생하는 에너지가 근육 수축에 사용됩니다.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이 ATP라는 현찰로 근육을 사는 거예요. 크레아틴은 분해된 ADP를 ATP라는 현찰로 재합성시킬 때 필요한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근육 만드는데 돈을 다 썼어요. 현찰이 없잖아요. 크레아틴으로 대출을 받아서 일단 더 근육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궁금하십니까? 먹으면 못 만드는데 도움은 된다고 하는데 진짠가? 어떻게? 어떤 걸? 이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네, 좋아집니다. 사실 이미 수많은 연구 결과들로 효과가 입증된 보충제예요. 약간의 근력을 상승시키고 근육량에 도움을 준다. 여기까지는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올림픽에서 허가되는 성분 중에 가장 효과가 높은 성분으로 분류가 됩니다. 먼저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육 조직 1kg당 크레아틴은 3에서 5g을 구성하는데 이 중에 약 1.6%가 매일 근육의 노폐물인 크레아티닌이라는 형태로 바뀌고 혈액으로 유입돼서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배설돼요. 그래서 크레아틴을 먹는 사람이 혈액 검사를 하면 크레아티닌이 혈액에 있기 때문에 그 수치로 인해서 신장이 안 좋다라고 나올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10초 넘기기 하시면 안 돼요. 내 몸에 들어가는 거니까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직접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장기간 섭취하면 크레아틴의 수치가 높게 나오다 보니까 크레아틴 복용이 장기에 무리가 될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 연구들을 보면 크레아틴 복용은 인체에 무해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또 중간에 휴지기도 가져야 된다 아니다 말도 많았지만 현재까지 연구로는 휴지기가 없어도 괜찮다는 쪽이 신빙성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휴지기 없이 매일매일 먹고 있고 먹는 양은 하루에서 3에서 5g, 먹는 타이밍은 언제 먹어도 상관은 없지만 운동 이후 식사할 때 먹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크레아틴은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이지 않아요. 고강도 운동할 때 쓰이는 물질이다 보니까 운동 후에 드셔도 다음날 운동할 때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또 워낙에 저장이 잘 안 되는 물질이라 운동 후에 고갈된 상태에서 제일 흡수가 잘 되고 크레아틴을 단독으로 섭취하는 것보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식사랑 같이 섭취할 때 체내 흡수율이 훨씬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크레아틴은 좋다, 도움이 된다. 하루에 3에서 5g 정도 먹어야 되는데 기왕이면 운동 다음 식사 때 같이 섭취하는 게 좋다. 이렇게 크레아틴이 좋다라는 게 입증이 되고 효과를 보고 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보충제 회사에서 미친 듯이 만들어내요. 크레아틴이 포함된 보충제 시장만 수천억 규모라고 합니다. 여러분, 당하지 않으려면 꼭 알고 구매를 하셔야 돼요. 가장 대표적인 크레아틴인 모노하일레이트, 대중적이면서 가장 저렴합니다. 하지만 크레아틴 입자의 면적이 넓어서 저처럼 흡수력이 좋지 못한 사람은 흡수율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게 미분화 크레아틴입니다. 모노크레아틴을 작게 만들어서 흡수율을 높인 거예요. 그 보충제 WPC 소화 안 되시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나온 게 WHI잖아요. 그런 개념인데 공정이 한 번 더 들어가서 또 비싸요. 또 저는 그 비싼 걸 먹었을 때 속이 편하더라고요. 참 돈이 많이 들어가는 몸뚱이. 자, 이게 또 잘 팔리니까 크레아틴 시트로산염이 나옵니다. 흡수율을 더 높였다고 하는데 연구 결과 별 차이가 없었어요. 크레아틴 말레이트가 또 나옵니다. 에너지 생성 과정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 지동막 크레아틴 CEE가 나옵니다. 에틸에스터. 이론은 완벽했어요. 그래서 크레아틴보다 흡수가 빨라야 됐지만 자신있게 진행한 그룹 실험에서 효과가 없었어가지고 좀 민망한, 그 외에 갖가지 크레아틴이 쏟아졌지만 실제로 연구에서 효과가 입증된 건, 근데 저처럼 소화 흡수율이 떨어진다 생각하시면 비싼 마이크로나이즈드 크레아틴 드시면 됩니다. 돈 써야죠. 뭐 어떻게 이렇게 태어난 거.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먹어야 되냐. CGN사의 크레아틴 모노하일레이트, 가장 대중적인 제품이죠. 크레아틴의 순도가 높은 제품이 좋은 크레아틴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독일 원료로 순도가 높은 제품입니다. 그런데 저처럼 소화 능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한 번 더 분해된 옵티멈사의 미분화 크레아틴을 드시면 돼요. 가격은 2배 이상 비쌉니다. 좀 더 간편하게 드시겠다면 이렇게 알약 형태도 있습니다. 근데 더 비싸요. 이 부분 음성이 날아가서 다시 녹음할게요. 정리하자면 일반적인 크레아틴 가성비 CGN, 얘는 소화가 잘 되는 미분화 크레아틴 옵티멈,
오래 타먹는 것도 귀찮다. 가격은 상관없어. 알약 형태 옵티멈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부스터 드시는 분들, 대부분의 부스터 안에는 크레아틴이 들어있거든요. 어설트는 모노크레아틴 3g, 시에라핏은 미분화 크레아틴 1에서 2g, C4는 미분화 크레아틴 1g. 하루 섭취 권장량이 3에서 5g이니까 잘 계산해서 드셔야 돼요. 부스터도 드시고 크레아틴도 그대로 때려 넣으면 과섭취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시에라핏이나 C4에다가 이 옵티멈 캡슐 하나가 2.5g이거든요. 하나를 같이 먹고 있습니다. 크레아틴을 먹는다고 해서 막 초사연이 되고 이런 건 아니고 약간의 근력을 상승시켜 주는 거예요. 10개 들 거를 11개, 12개 들게 해주는 건데 그 1개, 2개 하는 차이가 근력 발달에는 굉장히 크다. 또 근육량 증가에 효과가 있다는 게 증명이 된 것들이니까 저는 열심히 먹을 겁니다. 근육에 좋다는데 어떻게 참어? 아 잠깐만요. 이 얘기 안 하면 댓글이 많이 달릴 것 같아서 크레아틴이 탈모 부작용이 있다는 얘기가 있죠. 크레아틴과 탈모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조사한 연구는 아직 없고 DHT 호르몬을 상승시켰다는 내용만 있는데 그 부분은 연구 결과 정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고 드세요. 머리는 소중하니까. 그리고 운동 후에 먹는 게 좋다면서 부스터에 있으면 운동 전에 먹을 수 그리고 운동 후에 먹는 게 좋다고 하면서 부스터에 있으면 운동 전에 먹을 수밖에 없지 않냐. 근데 운동 후에 먹는 게 가장 좋다는 거지 꼭 후에 먹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운동 전에 먹어요.